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서대문구 홍문로에 네. 한 3개월 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그 투자로 좀 생각해서 네.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되는지. 어떤 아파트 좀 보셨어요? 예, 홍문중앙로 네. 상길 9번지 21이요. 아파트 이름이 혹시 뭔가요? 네, 두산 2부요. 이게 지금 3개월 전에 입주를 한 아파트고, 네. 홍은동에 이 두산 위브 아파트를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거주는 안 하시고 좀 전세 네. 끼고 투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거 좀, 네,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을지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 6억 5천에 나와 있는데 네. 전세 안고 3억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네.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네, 매매가가 6억 9천, 5천이면은 지금 전세가가 한 3억 5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를 예.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신축 아파트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고자 했었을 때요, 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워낙 많아요. 예, 첫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세금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예, 예. 각자 그거는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님께서는 무주택자이신가요? 예, 예. 예. 3개월 전에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네, 그렇고 현재는 무주택자다, 그죠? 있어요. 예, 예. 그 무주택자니까 세금 문제는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예를 든다면 우리 시청자분은 전체를 위해서 예.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세금 문제가 고려돼야 되고 또 거기다가 전체 흐름도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만 전부 내려가고 있는데 지 혼자만 올라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전체 내려갈 때 얼마나 많이 내려가느냐 적게 내려가느냐 또 전체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느냐 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내가 먼저 올라가느냐 늦게 올라가느냐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예. 그 흐름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물건을 봐야 돼요. 그 물건 자체가 얼마만큼 투자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은 1, 2년 있다가 바로 팔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최소한도로 뭐 5, 6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15년 갖고 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매도 시에 그러니까 매도 시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할 거냐. 일단은 사는 데는 갖고 팔 때는 언제 뭐 나중에 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구입을 했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팔 생각이다. 가격 얼마 올라가면 파겠다. 이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까지 보면은 이걸 사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만해서 이 정도 갈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하겠다 하는 매수하면서 매도까지도 정확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 개인적인 성향에 맞춰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한번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나는 무너지더라도 좋다. 나는 한번 제대로 한번 튕기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위험을 많이 안고서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극도로 위험한 거는 싫어하는 스타일이 또 있거든요. 예. 그거는 또 나이가 젊었을 때와 많았을 때 소득이 많을 때와 적을 때 다 틀려요. 일반적으로 젊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좀 공격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위험을 많이 안더라도 투자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번 실패하면 못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 예.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 번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형상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투자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여쭈은 거는 요 물건에 대해서만 여쭈어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럼 첫 번째 세금 문제는 봤더니 큰 문제가 없어. 흐름을 봤어요. 봤더니
지금 보다시피 작년 10월 달 12월 16일 날 발표 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강남 4구 중심으로 떨어졌다 그러고 9억 이하 묶어다 보니 9억 이하짜리만 조금 붙는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난 수년 동안 가격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다가 강남 3구 중심으로 주춤하거나 꺾이고 있다라고 뉴스를 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덜 올랐던 9억 이하짜리가 덜 올라왔던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찌됐든 시점으로 보면은 고점 부근이라는 거는 누가 생각해보라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해서 또 얼마만큼 올라가야 예를 들어서 6억 5천 구입해서 얘가 9억 5천 10억 간다 그러면 돈이 남죠. 그런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걸 예상해 볼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좀 보수적으로 올라가는 쪽보다는 조정돼 갖고 내려갈 수 있는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물건에 대해서는 자, 얘가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6억 5천이에요. 서울 시내의 신축이면서 20평대가 6억 5천 가격이면은 거의 최저 가격 수준이에요. 예. 최저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 물건 자체의 입지 여건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얘가 강남에 있고 입지 여건이 좋았다면 6억 5천이 아니라 15억, 20억 막 가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만큼 안 좋으니까 싼 거예요. 싸니까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으니까 싼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예. 그러기 때문에 물건 자체로 보면은 이미 얘가 이미 다 재개발돼서 완전히 입주까지 다 끝나버렸으니까 얘 혼자만 치고 올라갈 어떤 호재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전체 흐름 따라서 같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지라든가 정동에 보면 완전한 비역세권에 뭐 어떻게 보면 산속 같은 데서 이런 데 있으니까 수요자들 그만큼 적게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격대가 못 올라가고 6억 5천 수준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장래에 매도할 때는 이게 올라가야 어떻게 매도를 하든지 뭘 고민을 할 텐데 이게 매도 타이밍은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조금 연세가 있으시 보이거든요. 예. 70B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사서 만약에 5년, 7년 동안 그대로 있거나 가격이 좀 내려갔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투자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 또한 마음에 안 들죠. 예. 그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은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